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사 해결 전공생을 위한 인문형 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차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는 웨이크렛 회원 가입과 그 다음에 콘텐츠 생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2차 시에서는 웨이크렛 공유와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차 시에서 그 작업한 지금 콘텐츠 베이스에서 저희가 좀 많은 다른 파일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션 정보 이것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선택한 레이아웃에 체킹이 되어 있죠. 저희는 칼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칼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페이지, 유튜브 영상, PDF, 이미지, 텍스트 정보처럼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 데이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성격이 어떤 범주화된 성격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럼 형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디어 쪽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한 행으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정렬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칼럼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칼럼 형태로 돌아가죠. 미디어.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상호 전환, 컴팩트는 좀 더 슬림한 형태로 데이터가 유지가 되죠. 이제 미리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리드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각각의 콘텐츠들이 두 개씩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무드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보드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 펼쳐지면서 그 텍스트라든지 콘텐츠가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결합돼서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상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레이아웃의 패턴들, 즉 미디어, 컴팩트, 그리드 뷰, 무드보드, 칼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그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서비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이아웃들도 저희가 한번 그 실질적으로 템플릿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공유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는 우측 상단에 쉐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쉐어를 클릭하시기 전에 여기에 세팅에 보시면 이것들을 PDF로 출력하는 기능들도 있죠. PDF로. 그 다음에 이것들을 특정한 콜렉션으로 이동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콜렉션을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이것들을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복사된 콜렉션에는 가로치고 카피라는 부분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그 계정으로 복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를 이렇게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콜렉션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게 지금 이게 원본이 이게 복사본이죠. 복사본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필요 없으면 딜리트를 하셔도 되고 또 이것들을 다시 카피를 하셔도 되고
특정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것들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PDF로 한번 출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DF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 내보내지는데 한 60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보내기 준비가 다 끝났고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저희가 하면 이런 식으로 노션 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그 다음에 저희 그 여기에 시각화 이 부분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정한 이제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 그 콜렉션을 삭제를 할 때는 딜리트 콜렉션을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다운로드 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탐색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다운로드가 다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칼럼 형태로 보시면 모든 그 레이아웃마다 이 부분 있죠. 웹페이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특정한 부분들의 웹페이지 주소와 이미지와 텍스트 이미지, 그 다음 복마크 PDF, 기타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탐색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운로드가 되지는 않았네요. 네, 여기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PDF에 이런 형태로 지금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을 써놓은 것들도 지금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이제 PDF는 문서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플랫폼 웹 HTML보다 좀 더 평면적인 이런 특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어에서 지금 인기 있는 익스플로어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아이템들이 숫자가 이렇게 아이템들입니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여기도 이제 캔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지 편집 틀입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캔바를 통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카피 콜렉션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고 카피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제 계정 안으로 이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직접 제가 편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마 그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이 틀을 저희가 세이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카피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카피는 이게 통으로 내가 편집 가능한 틀로 오죠. 그 다음에 세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K묵 안에 북마크 형태로 들어오고, 클릭하면
이분의 만든 분의 테리 이분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서비스가 됩니다. 이제 세이브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링크를 세이브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렉션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편집 가능한 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새로운 칼럼을 계속 이렇게 추가를, 예를 들어서 뭐 1,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이 쭉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 5, 저희가 마우스로 드래그 안 될 때는 이 방향키로 이렇게 우측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 8, 그 다음에 9, 10. 이게 지금 제가 끝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 12, 아마 제한을 많이 두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너무 많아질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겠죠. 14네요. 15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add space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스페이스 이름을,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라고 해서 스페이스를 창조를 할 수 있는데, 이 스페이스라는 거 뭔가 약간의 폴더 구조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콜렉션을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폴더 개념들, 콜렉션은 파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드래그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그 네 줄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번, 그 다음에 6번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 다음에 7번,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타인의 이런 그 웨이크랩 콘텐츠를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이 그 웨이크렛이 가지고 있는 좀 데이터에 대한 개방성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스토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데이터를. 대부분 이제 그 티처가 스튜던트에 등록된 데이터를 복사는 가져올 수 있어도 링크로 확보된 타인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14, 이제 마지막 15번까지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여기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저희가 외부 자원들을 직접 내 자원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그리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이렇게 번호 그 칼럼 무시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원래 무드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타일 형태로 이렇게 크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이죠. 그래서 무드가 가장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컴팩트 이런 것은 좀 좁고, 그 다음에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칼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 아까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이,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그러면 아예 무드 보드로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캔바라든지 이런 형태로 어차피 오픈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시각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네. 링크로, 이 부분이 이제 링크로 지금 돼 있었네요. 링크를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쉐어를 클릭을 해서 한번 웹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한 부분들을 컬렉션에서 저희가 작업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를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쉐어를 허락하겠다. 이러면 이제 쉐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프로파일이라든 이런 것까지 같이 복사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카피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 카피 링크가 복사가 됐죠. 그럼 메모장에다가 이 카피 링크를 한번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주소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QR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QR 코드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에서 이 형태로 그대로 서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 코드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임베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베드 코드도 복사를 해보면 코드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링크하고 좀 코드가 다르죠. 이 코드에는 이제 크기라든지 폭과 높이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베드 코드에 여기까지가 이 콘텐츠의 링크죠. 링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커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다양한 폭들, 나는 더 좀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어둡기, 이렇게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보더, 우리가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서 저희가 이것들은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노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노딩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클릭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를 해서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그러면 아이프레임 코드는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노션 여기에서 이 링크를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링크.
지금 여기 링크를 복사했는데 다시 이것들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노션 즉 스토리에서 지금 현재 웨이크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마크로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저희가 그 워드프레스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이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인베드 코드를 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에다가 새로운 글에다가 저희가 웨이크렛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모드에서 복사를 해서 비주얼 모드로 한번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웹페이지에 이 그 웨이크렛의 콘텐츠가 그대로 인베딩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워드프레스 기반에서 웹페이지는 타 자원들을 수용하는 정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그 스토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약간의 한계를 보였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링크 있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노션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다 링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끝에다가 링크를 붙이고 인베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크기를 늘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크기를 늘려서 이렇게 픽스를 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노션에서도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칼럼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노션도 데이터 자원들을 수용하는 능력들이 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저희가 그 노션은 지금 그 4주차부터 저희가 노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저희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 웨이크렛에 대한 공유와 레이아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주차 강의와 1차시 강의와 그 다음에 2차시 강의를 다 같이 세트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웨이크렛을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